정치권 상황도 좀 살펴보는데 국민의당이 조금 논란이 되고 있네요. 이현주 의원이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영상으로 저희가 먼저 보겠습니다. 기자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오간 사적 대화가 몰래 녹음이 되어서 기사화된 것에 대해서 우선 강한 유감을 표시를 합니다. 밥하는 아줌마들이라고 말한 제 마음속 또 다른 의미는 어머니와 같은 뜻입니다. 저는 학교 급식실 조리 종사원인데요. 네. 어떻게 그런 망발을 하고도 이렇게 뻔뻔하게. 죄송합니다. 정말 저는 이 사과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가식적으로 지금 어쩔 수 없이 사과하는 거잖아요. 저는 사퇴하십시오.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급식실에 한 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아니, 여러 번 가봤습니다. 여러 번 가본 사람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가서 한 시간만 서 있어 보십시오. 오늘 같은 날 가서 한 시간만 서 있어 보시라고요. 네. 땀을 얼마나 많이 흘리는지. 저는 조리사분들이 고생하는 거 알고 있고. 이런 식의 말은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무리 사적인 대화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제가 뭐 알고 있다고 말씀드려도 제 대화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국민의당 네. 공식적인 그리고 해명과 국민의당 입장 표명 반드시 해주시고요. 사과 꼭 예. 발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사과 안 받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사과를 하는 동시에 또 항의를 받았는데 글쎄요. 정치인이 어떤 직업군을 보는 데 있어서 그 시각에 좀 문제가 있었다는 비판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저 노조원들 굉장히 정말 격한 마음으로 지금 항의를 하시잖아요. 예. 사실은 사회 각계, 국회의원은 결국 국민의 대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사회 각계 어려운 분들의 고충이라든가 어려움을 돌봐주고 또 경청하고 이것을 입법하는 것이 국회의원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사적 대화라고 하지만 사적 대화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저는 과거에 굉장히 똑똑하게 국정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던 이현주 의원이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게 어떤 정치적 상황인지 또 어떤 변화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결코 저것을 사적 대화라고 할 수는 없을 테고요. 왜냐하면 언론 취재에 대해서 답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표현을 했었고 명시적으로 여기 사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꾸 뭐 변명하기보다는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표현 아니겠습니까? 거의 뭐 욕설과 가까운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비하가 됐고 또 그 상황에 대해서 호도가 됐다는 것은 결국은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현주 의원이나 또 국민의당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께 정말 진솔하게 사과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굉장히 격렬하게 항의하시는 모습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틀인가에 뭐 총파업을 하니까 파업 자체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는데 그 비판의 그렇죠. 근거를 정확하게 댔으면은 문제가 덜할 수도 있는데. 예.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표현이 사실 일차적으로 표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물론 그것도 비판은 받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이잖아요. 입법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의원이라면 그것을 차근차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예 좀 자폭성 발언인 게 각각의 그런 자격증을 딴 그런 직군들을 전부 다 지금 호도하는 어떤 그런 표현이에요. 자, 일단은 간호조무사 수준도 아니다. 그럼 간호조무사 수준이라는 게 어떤 수준이죠? 간호조무사 분들이 또 마음의 상처를 입게 만들고 또 그다음엔 그냥 요양사 정도다. 그럼 요양사 분들도 갑작스럽게 또 이 격이 또 낮아지는 그런 어떤 비교를 하면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표현들 이게 전혀 논리적이지가 않죠. 그냥 그 직업군은 귀천이 없는 그 직업 아니니까 어떤 직업이라도 그 직업이 굉장히 소중한 그런 자신의 어떤 노동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은 함부로 쓸 수 있는 표현은 아니죠. 급식 아줌마는 쉽게 쓰다가 버려도 됩니까? 라고 항변을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좀 귀담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데 손 변호사님 글쎄요. 안철수 전 대표가 목격이 됐는데 목격된 장소가 조금 그래요. 공교롭게도 사실은 타이밍이 굉장히 좋지 않은 시점에 또 그 사진의 모양도 코를 푸는 모습 굉장히 사실 안철수 의원이 궁지에 지금 몰려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궁지는 또 자초한 면이 없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당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국민들이 국민의당을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을 만들었다, 창업한 창업주가 지금 어디가 있느냐.
사실 눈에 불을 켜고 찾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근데 하필 속초에 가서 한 식당에서 밥을 먹고 그리고 이제 밥을 먹고 식사 마지막에 이제 찍힌 사진이 한 네티즌의 어떤 목격담으로 올라왔는데 사람들이 그런 모습에 사실은 문제가 있더라도 안철수 의원이 어디 가서 밥 드실 수 있고요. 그럴 수 지방을 있죠. 갈 수 있고 사람을 예.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비난이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는 부분, 그 부분이 이제 뜨겁게 사람들이 질타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안철수 예. 의원이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지금 처한 그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걸 이 사진으로 설명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들은 저런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게 아니라 당 관계자들과 사실은 대책회의를 하고 국민들한테 어떻게 사죄를 할지 골몰하는 모습 그리고 뭔가 숙고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좀 기대했었는데 전혀 다른 사진이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운이 나쁘다고 할까요? 분명히 당 수습 방안을 고민을 했겠죠. 그런데 하필 처음으로 공개된 곳이 여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사진을 가지고 너무 왈가왈부하는 것은 정치 예. 지도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그런 논의가 좀 너무 자칫하면 인신 공격성이 되지 않을까 좀 우려를 예, 합니다. 예. 왜냐하면 안철수 전 후보의 경우 얼마나 사실은 책임감을 느끼겠습니까? 지금도 당초부터 애초에 이유미 씨 사건이 초기에 나온 날부터 입장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본인도 예. 지금 숙고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로는 안철수 전 후보의 경우는 그동안의 성격을 본다면 확실하게 뭔가가 나타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액션을 취하지 않는 상당히 좀 숙고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현재 검찰이 영장실질 심사를 했고 이제 여기에 대한 결과가 곧 나오지 않습니까? 이 상황까지 보면서 최종적인 당의 책임은 어디이고 후보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는 것인가. 이제 원칙적인 얘기에 있어서는 뭐 당에 대해서 사과하는 입장은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공식적인 입장을 이제 내지는 않았던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저 문제보다는 과연 어떤 경로로 국민의당이 정말로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될 것이고 이 사안이 이 조작이라는 이 내용들까지 가면서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실망을 주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사과의 수준이 국민의 눈높이에 어떻게 합당하게 나타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저는 좀 침착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 정치가 너무너무 부글부글 끓으면서 예. 이 대통령의 외교 성과도 사실은 자칫하면 도리어 이것이 국내 정치에 함몰될 가능성이 있고 또 야당의 이런 정치도 자칫하면 발목 잡기로 보일 수도 있고요. 여당도 예. 마찬가지고요. 자칫하면 우리 정치가 너무 이 온탕, 이 냉탕 왔다 갔다 하듯이 하기보다는 좀 더 진중하게 좀 지켜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손정혜 변호사,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좀 70대 노인에 대한 사건 기사부터 좀 살펴볼 텐데 손 변호사님, 일방적으로 폭행을 한 사건이었어요. 양재역 부근에서 있었던 예. 일인데요.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가 70대 노인이라는 예. 점에서 좀 충격적인데요. 같이 술을 마시자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붙잡고 인사를 하면서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근데 당연히 70대 피해자분께서는 마실 이유가 없죠. 마실 이유가 예. 없으니까 술 취했나 보다 이러고 이제 마을버스를 올라타게 되는데요. 양재역하고 본인 집하고는 한 2정거장 차이라고 하니까 마을버스를 타고 올라탔는데 그 만취한 조 씨가 다 따라 타는 겁니다. 함께 버스를 타고 억지로 앉히게 되는데 예. 3분간 목이나 머리 아래로 굉장히 강한 힘으로 꺾어서 지지겼던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버스 기사가 여러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신고했으니까 다시 멈췄다 또 다시 때리고 그러면서 척수가 완전히 손상돼서 하반신 마비의 어떤 장애까지 얻은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두 차례 폭행을 한 겁니다. 네. 뭐 흉추가 골절되고 탈구됐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예. 술 취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괴력으로 노인을 굉장히 압도할 만큼 힘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하반신 마비까지 지금 오게 되는데 결국에는 주치폭력이에요. 술 취해가지고 본인은 기억도 안 난다고 얘기하면서 술 취해서 때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에서 증언이 나는 기억에 나지 않는다는 예.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대개 왜 주치폭력의 어떤 그 이 변명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술이 취해서 그렇죠. 기억이 안
난다. 예. 그것으로서 어떤 뭐 죄가 모면되는 것은 아닐진데 지금 아직 뭐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어떤 그 이 전과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걸로 보여서 예. 이것이 이제 계속되는 어떤 행동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그렇게 폭행을 가해서 하반신 마비를 일으켰다 그러면 예. 그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죠. 그러니까 저기 술이 취해서 아무리 술이 취했다고 하더라도 양재역 9시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지역인데 이 사람이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예. 그 다른 공무원도 아니고 교육청 예. 소속 초등학교에 예. 근무하는 사람이죠. 행정공무원, 그러니까 교사는 아니고 예. 학교 일을 보는 행정공무원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아이들을 그 교육하는 현장에서 일을 하는 공직자인데 예.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보통 이제 음주로 좀 폭력성을 보이는 분들이 주먹질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 같은 경우는 단순 주먹질이 아니라 사람을 내리 눌러서 짓이겨가지고 예. 그 완력으로 뼈를 부러뜨리는 이런 정도까지 이게 이르게 했기 때문에 매우 특수한 행동을 한 것이고 예. 이게 이 가해자 주장대로 정말 술 취해서 이렇게 한 거라면 사람이 술 취해서 하는 행동은 하나의 패턴인데 술 먹으면 의뢰의 그런 패턴이 나타나는 그래 왔다는 경향이- 거죠. 예. 그게 이제 그리고 또 그 패턴이 제지를 당하지 않으면 더 강화되는 경향도 있고 예. 지금까지 뭐 과거 전과는 없었다고 하지만 과거에도 혹시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는지 근데 요즘에 와서 이렇게 아주 기괴한 형태로 그러니까 단순히 때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짓이기고 눌러서 뼈를 부러뜨리는 형태로 술버릇이 이렇게 발현이 됐다면 예. 앞으로도 또다시 술을 먹었을 때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번에 가해자한테 확실하게 조금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또 자칫 또 우리 사회가 그동안 술 취한 사람한테 좀 관대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 사람한테도 혹시 또 관대하게 이 사람이 별로 크게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처분이 내려질까 봐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 70대 노인은 지금 걸을 수 없다는 사실에 뭐 당연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관대하게 처벌하기 어려운 게 피해가 굉장히 중답니다. 예. 그러니까 중상해죄라는 건 뭐냐면 상해 다친 거에 끝나지 않고 영구 불구의 어떤 불치병 같은 큰 피해를 입혔을 땐 중상해죄라고 해서 훨씬 더 엄단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요즘엔 주치폭력은 더 강하게 처벌한다고 해서 지금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는 내가 심신미약 상태였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려고 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 음주로 인한 폭력에 대해서는 좀 엄단하는 추세도 있기 때문에 관대하게 처벌받기는 어려운 것 같고 예. 또 길거리에서 이런 폭력이나 다툼이 벌어졌을 때는 뭐 툭 친다거나 서로 말싸움을 한다거나 뭔가 피해자 측에서도 도발하는 요소가 있는데 이 사건은 그야말로 피해자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길을 가던 중에 지나가던 중에 난데없이 그냥. 그냥 예. 어떤 사람들 술을 먹자 그랬고 술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큰 피해를 입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피해자 가족들이 굉장히 분통해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또 어르신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반신 불구가 되고 그 걸을 수 없다고 하니까 굉장히 충격적일 겁니다. 예. 그 가해자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피해자들한테 충분한 배상을 해주고 사죄라는 게 방법이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은 구속이 됐죠. 구속 기소한다고 하고 예. 구속영장이 발부될 걸로 보입니다. 이 피해자분이 하는 얘기가 생면부지에 길 가는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만드냐. 그러니까 뭐 글쎄요, 뭐 노숙하는 사람도 아니고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평범하게 공무원인 사람이 술 취해서 이렇게 했다. 그렇죠. 예. 이 어르신은 아마 날벼락 같았을 거예요. 이날도 사실은 그 종묘 일대에 왜 친구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어르신들이 예. 많이 모여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루를 소일을 하고 종묘에서 전철을 타고 양재동까지 와서 이제 마을버스로 갈아타는 집에 가려고.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되풀이되는 그런 어떤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끼어든 이 가해자로 말미암아서 이 할아버지의 남은 여생이 완전히 파탄이 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예. 돼버린 그런 결과를 낳았죠. 알겠습니다. 좀 엄하게 처벌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